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째 상승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일단 FOMC 결과를 대기하면서 관망세가 좀 짙은 모양인데요. 오늘 오전 9시에는 10월 국내 수출입 동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 수출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무역 수지는 1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16개월 연속 수출이 좀 증가를 했고요. 석유 제품도 8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마이너스 3.1%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조금 실어주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오늘 장중 어떨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97% 상승하면서 2,300선 간당간당하게 걸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몸을 조금은 낮춘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9% 상승하면서 7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세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는 3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고점 부분이 좀 낮아져 있다는 점이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양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함께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힘차게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반등에 어떤 성공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인 FOMC 회의 결과가 현재 이렇게 대기하고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현물 어떤 매수 부분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선물 매수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현물에서는 기관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현재 2천억 정도의 매수 기조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반등을 현재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미국 경기 부분하고 우리나라 경기 또 회복 속도가 상당히 다른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 부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 경기 부분들이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3분기 GDP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극명하게 좀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 속도가 서서히 현재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바닥론과 함께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투자 심리 차원에서 굉장히 한번 투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또 내외적인 요인들은 금리 이제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우려는 있지만은 유럽에서 이제 금리 인플레이션 관련된 어떤 각종 지표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바뀌는 길목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변곡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8월 1일 날 고점을 보여주고 하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10월 말까지 정확하게 양력으로는 3개월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업거래일로 보면은 정확하게 어제가 60일에 좀 거래일이 좀 되는 어떤 사원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 이제 시간의 마디, 파동의 마디점을 보면은 가바닥하고 이 저점이 이제 20일 주기로 정확하게 일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이 제가 역회된 숄더의 형태의 어떤 가능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다운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 급락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보통 절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9월에서 10월 달에 이제 급락이 형성이 된 종목이 많은데 지금 손절보다는 급락에 대한 절반 정도 대동을 보였을 때 다시 말해서 21선과 61선 사이, 이게 61선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까지 종목별로 만약에 들어오면은 뭐 종목 교체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제 물타기의 또 관점들이 좀 해당이 되지 지금은 매도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 일자형 60일이 여기서 이제 마감이 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60일이 자주 이제 시간 단위 패턴이 이제 자주 증명이 됐던 부분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패턴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과 이제 추가 저점, 역회된 숄더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저점과 추가 저점이 60일, 3개월 사이클이 좀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개월 주기로 하나의 이제 시간 단위 패턴이 일치가 되는 현상을 약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역회된 숄더 형태 에 약간 거의 근접한 어떤 쌍바닥 패턴이 최근에 완성이 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60일 하락 일자형, 다시 말해서 하락 일자형의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 어떤 마디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분하게 어떤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좀 더 완벽하게 이제 크게 보시면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탄생파동, 그러니까 바닥에서 경기가 처음으로 서서히 좀 일어나는 관점.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이 당연히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저점이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낮아지면 경기 회복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경기 지표, GDP 부분이나 무역 수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고 무역 수지가 4개월째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급락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 유동성에 대한 차익 매물이나 투자 심리 위축 이런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점 라인들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매도 국면이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타기 시점, 보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FOMC 시장 결과를 좀 대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상 또 저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점 좀 주목해 보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전략을 우선은 좀 취해보자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대응하기 참 어렵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궜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아스입니다.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인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행정구역상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아스가 현재 김포에 토지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부각받으면서 이틀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리플랜입니다. 도시환경 개선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자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무구조 개선과 또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제약입니다. 재발성 혹은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서 경구용 제제 신약을 개발했는데요. 이 약이 미국 FDA 임상 2상 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핫상한가 종목들 함께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대화제약입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대화제약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경구용 항암제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세계 최초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사실 굉장히 이 종목에게는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대화제약을 좀 언급하기 전에 제가 상한가 2개 종목군 중에 오늘 특징적으로 나와 있었던 김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부분들이 굉장히 망상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제 편입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강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울이 이제 김포를 이렇게 흡수 통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넓은 땅, 개발 면적도 많아질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하고 맞닿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양과 끼고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군위구를 이제 편입해서 굉장히 어떤 덩치 파이를 키우는 부분들도 있고 또 광주 같은 현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한 평을 이렇게 편입을 해서 해양도시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서 대구나 뭐 이런 광주, 광역시 이런 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편입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로 보면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시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빼앗기 전쟁도 시작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극명하게 현재 이것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구용 관련된 부분들의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실현을 좀 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암제 같은 경우는 현재 약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주사제 용도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구용으로 하게 되면은 복용의 편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리포락셀 주사제인 이제 기존에 이제 탁솔이라고 하죠. 이제 탁솔에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이제 주사제 용도를 현재 어떻게 보면은 경구용으로 리포락셀로 현재 개량을 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재 형태를 바꿔주는 부분들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개념이 되기 때문에 대화제약이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이슈는 치매 관련된 부분에서 자꾸 이슈가 되면은 이제 대화제약이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임상 치매 관련된 천연물 치료제 기반 임상 이상을 성공을 좀 했지만은 이게 특별한 유의성이 없어서 약간 포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 천연물 치료제가 그냥 산조인이라는 한약제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 치료제로서 이제 산조인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현재 신경 안정, 심신 안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이 또 한약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산조인, 용환육, 뭐 연자육 이렇게 섞어서 이제 차를 끓여 먹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화제약을 이제 차트로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매수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한번 나와주는 시점들이 좀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경구용으로 현재 항암제 쪽을 바꿔주는 어떤 제형 변경의 어떤 시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이 되고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나와줄 것 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제약을 오늘의 이제 탑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대화제약 꼽아주셨습니다. 그냥 생각해봐도 사실 약 먹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경구용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더 쉽게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올 때 가격 좀 메리트 가지고 있을 때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꼽아봤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TX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TX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하면서 자주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난 8월에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었고 이번에는 오늘 기사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시추 탐사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제일 STX 부분들이 최근 이슈가 좀 되면서 2차 전지가 떴을 때 가장 크게 또 상승을 좀 해줬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하락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고점 대비 5분의 1 토막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STX는 제가 연초에 가장 많이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저녁 방송에서 주식 프로리그에서도 현재 직접 공략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때 5,000원대 공략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무려 49,000원까지 거의 10배거 가까이 실현이 좀 됐었고요. 또 아침 이제 프로에서도 최근에 이제 언급을 해서 최고의 또 수익률을 이제 거렸던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5만 원대의 종목이 날개 없는 추락을 10,000원까지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 근처 부분들은 여기서는 보통 넥라인이라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려보면은 헤드앤숄더 형태가 있는데 3파가 굉장히 지나치게 길더라도 빠지면은 이 넥라인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가격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파동은 이 넥라인쯤에 왔죠.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이 넥라인까지 이렇게 다시 이제 빠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STX는 현재 니켈 관련된 부분들 아프리카 안바토비 광산 컨소시엄 하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이야기했던 그 인도네시아 관련된 니켈 광산 관련된 이제 부분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흑연광산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영적 리튬과 국내 조인트 벤처도 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가상 5일선 안착이 됐죠. 한 번도 5일선 안착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안착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약간 현재 매매를 좀 예마할 필요가 있고, 항시 STX는 현재 가장 큰 수익을 안겨다는 종목이고, 또 보다 더 관심 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두께의 수이면은 정확하게 매매 타이밍을 좀 잡을 생각이고, 또 실제 노란 두께에서도 STX를 자주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TX 꼽아주셨습니다. 자주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차트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또 진입을 해 있는 만큼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툴젠입니다. 툴젠,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살짝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가위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떤 유전자를 잘라내는 기술 예. 정도로 좀 이해를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유전병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약간 생소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옛날에 뉴스 나왔을 때는 크리스토퍼 유전자 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유전자가 보통 이제 RNA, DNA 두 가닥이 이제 두 가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치료제 용도로 좀 사용하기 좀 위해서는 현재 이 유전자를 잘라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칼로 이렇게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소를 가지고 불필요한 유전자를 현재 이렇게 잘라내서 필요한 유전자를 거기서 이제 편집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툴젠이 3세대 유전자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새 가장 큰 대세가 mRNA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DNA가 한 가닥이 이제 RNA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필수가 좀 되고 있고, 또 유전자 편집을 하고 결합한 어떤 세포 치료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는 반드시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같이 동반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부정적으로 보면 유전자 조작 이렇게 GMO 관련된 안 좋은 어떤 부정적 이슈가 좀 될 수 있지만은, 식물로부터 보면은 이제 품종 개량, 현재 품종 고량, 식품 개량, 그다음에 동물 개량, 이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또 치료제 용도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천 기술을 이 툴젠이 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승소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다만 매출액 부분들이 약간 미미하기 때문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이 좀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현재 코넥스에서 이제 변경 상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들이 평상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만 몇 주 이렇게 되다가 최근에 갑자기 40만 주, 50만 주, 오늘 같은 경우도 40만 주 정도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이슈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로열티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임상이 진행이 되면은 임상이 성공했을 때 같이 이제 공동 개발, 공동 임상 이쪽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툴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은 매출 이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주가도 함께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이 종목 검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전장 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 그리고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배터리 모듈과 팩 그리고 하우징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 차례대로 저희가 하나씩 배우고 있잖아요. 그동안 셀을 좀 배웠는데 이 셀을 함께 이제 여러 개 묶은 게 모듈. 그리고 이 모듈을 또 여러 개 묶은 게 팩. 이렇게 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이슈 포커스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현재 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배터리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부분들 또 기술 도전재, 분리막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립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걸 배웠죠. 각형, 파우치형 온통령을 만드는 어떤 세 가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거를 셀이라고 하는데, 셀이라 하면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생물학 시간에 배웠던 세포 이건데 왜 셀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셀은 하나의 이제 단위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단위 개수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런 거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하나의 조립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현재 온통령 전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온통령 전지를 수십 개 정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박스처럼 수십 개 정도를 이거를 전지를 위에 이제 전지를 연결을 좀 해야겠죠. 전지 연결을 하는 부분들 아래에 고정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이걸 박스 포장대 형태로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가장 작은 모듈 단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보면은 하나의 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동, 두 동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여기서도 전부 다 이 조립 케이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업체에서 당연히 좀 생산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조그만 모듈을 여러 개 합쳐야만이 이 전기차의 한 대의 분량이 나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합니다. 팩도 이제 물론 옆에도 이제 케이스라고 하는데 팩이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기 조화, 냉난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좀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 좀 있고 또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아래 이 케이스 자체가 밑에 이제 바디 역할 밑에 차량 바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현재 융복합이 좀 되겠죠. 셀 투 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바닥 또는 케이스 위에 덮는 케이스 뭐 이런 현재 이걸 전체 이제 통으로 하는 부분들을 보통 하우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이제 또 배터리 하우징 또는 배터리 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차량을 이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도 있죠. 그래서 배터리 셀, 그다음에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터리 팩은 아파트 단지, 동이 여러 개 있는 아파트 단지라 보시면 되고 아파트 호수는 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조립만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어떤 그 배터리 셀, 그다음에 모듈, 그다음에 전체 이제 팩까지 전체 어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더 이제 부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보통 하드웨어, 배터리를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이 전력을 통해서 모터로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현재 이 GMP까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기차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터리 셀을 만들어진 거 있으면은 이걸
모듈화 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걸 팩으로 만드는 거. 이 업체에 수혜주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을 하나 둘씩 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주제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셀, 모듈, 팩, 그리고 지나서 하우징까지 이렇게 조금 더 큰 상단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앞서 소개해 주셨던 STX도 오늘 표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볼 종목은 10월 20일에 소개해드렸던 탑 머티리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극 관련 기업이고요. 오늘은 리튬 양극재 개발 그리고 양산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주가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예. 자, 탑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위에 모회사가 이제 코인테크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장비사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탑 머티리얼즈는 이제 두 가지를 하고 있죠. 턴키 도급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 소재를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외에 양극 소재, 음극 소재를 직접 양극판, 음극판을 직접 현재 소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이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이슈는 국내에서는 하이만간, 그다음에 코발트 프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탑 머티리얼즈가 최근 2차 전지 약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굉장히 크게 이제 반등을 했던 것은 LFP,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냉단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패턴으로 보시면은 2단으로 올라왔고 1단 바닥, 2단 바닥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장대 양복 나와주고 약간 숨구르기 나와주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중 바닥의 이제 첫 번째 어떤 형태부터 지금의 형태까지 보시면은 거의 여기서 이제 보시면 거의 한 달 정도의 어떤 탄생 파동, 이 파동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20일의 상반기는 다중바닥을 보이다가 크게 급등하고 절반 조정을 보이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줬은 어떤 차원인데, 지금은 장중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하루 이틀이나 숨구르기가 된다면은 우리가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탑 머티리얼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하셔도 무리가 없는 현재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 함께 살펴봤고요. 10월 20일에 소개해드린 이후 4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성장성을 보고 지금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을 시점이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만나봤던 이슈 포커스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3위 동메달부터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종공업입니다. 3위는 세종공업 뽑아주셨습니다. 예.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팩, 협력사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객사가 좀 탄탄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네. 좋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차의 이제 공식 이제 배터리팩 지정사로 이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배터리팩은 밑에 이제 모듈은 이렇게 부품의 형태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이제 공급하거나 수출입이 가능한 구조가 되는데, 배터리팩은 아래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조립 어떤 물량이기 때문에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현지 공장 바로 옆에서 인근에서 제조해서 납품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차 공장이 있으면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옆에서 차려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헌신적인 그런 부분 좀 있죠. 그래서 덩치가 큰 뭐 자동차 시트나 뭐 이런 것들은 범퍼 이런 것들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한테 어차피 같이 만들 거니까 공식 지정해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공식 지정을 좀 해줬던 것들이 있는데 1차 공식 지정했던 것이 이제 세종공업을 비롯해서 이제 덕양산업, 세방전지, 뭐 서현유화 이런 종목군들을 1차 지정을 했고 또 추가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든가 삼보모터스 이런 업체들도 2차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지정을 안 하고 기존에 이제 유대 관계를 하고 있는 납품사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세종공업은 뭘 만드느냐? 보시다시피 아래 이제 배기 시스템, 이제 머플러라고 보통 부릅니다. 아래 이제 하체 부분을 보면은 머플러를 전문으로 좀 생산하는데 현재 엔진차가 없어지면은 이 부품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세종공업은 쫄딱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회사도 또 현대차도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품을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을 새롭게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일일이 하나씩 제가 설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은 수소차 부품을 전문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물론 이제 전기차는 아닙니다만은 이쪽으로도 이제 하나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나름대로 어떤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스택 부품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종공업과 세연유화가 조인트 벤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당장 매출은 없지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있는 공장은 다 현지 공장을 옆에서 다 세워서 이걸 다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구조 쪽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공급사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좀 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시세를 냈습니다. 시세를 한번 크게 이렇게 냈다가 거의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온바닥까지 왔는데 이 한번 출발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을 보여주죠. 1파, 2파, 3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 냉난점까지 빠졌기 때문에 냉난점에서는 크게 들어올려서 조정 뒤에 다시 갈 것인지 크게 들어올려서 빠질 것인지 결정이 되는데 크게 들어올려서 조정을 보이고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시총도 굉장히 저평가된 1,400억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월 초에 어떤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위 종목으로 세종공업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기차 넘어서서 수소차 모멘텀까지 함께 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이 당연히 가시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성 부분에서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덕양산업입니다. 2위는 덕양산업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 1차로 지정했던 그 목록들 중에 사실 덕양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세종공업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예.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본업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다 달라지고 있는데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체 어떤 그 큰 부분을 보시면은
먼저 본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업 같은 경우는 디지털 콕핏 내장재, 다시 말해서 디지털 콕핏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계기판 위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어떤 그 디스플레이를 담을 수 있는 틀, 이런 부분들을 보통 요새는 현재 계속 첨단화되기 때문에 디지털 콕핏이라는 어떤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된 내장재를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 디지털 콕핏의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차량 내부에 있던 인테리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어떤 공간, PBV라든가 자율주행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 현대차에서 당연히 기아차를 해줘야 하는데 덕양산업을 하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동반성장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은 현지 공장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덩치가 무거운 걸 현재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납품을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단한 협업 관계, 디자인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배터리 모듈, 케이스는 아니지만은 이 모듈이죠. 모듈을 직접 제작을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좀 있죠. 그래서 모듈은 작은 단위의 포장, 그다음에 케이스는 팩은 큰 단위의 것들이 하고 있는데,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조립 형태, 직접 안에 배터리 셀이 들어가는 어떤 케이스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좀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보통 배터리 SES라고 해서 리튬 메탈로 만든 현재 반고체 전지가 미국 회사가 있는데 충주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품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고체 전지로 덕양산업이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조립 과정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조립 과정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모듈 제작 납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있기 때문에 덕양산업의 가치가 좀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리튬 메탈 배터리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SES라고 하죠. 현대차하고도 현대차도 투자를 하고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리튬 메탈 배터리 반고체는 2025년에 본격 생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소량 샘플 생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수혜주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한번 크게 이슈를 타고 한번 크게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이 약세다 보니까 거의 냉단점까지 이제 빠져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덕양산업이었고요. 일단 배터리 모듈을 직접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어서 리튬 메탈 배터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배웠던 반고체 배터리 2025년에 또 양산이 된다고 하면 그때까지의 성장성까지 함께 고려해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접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망의 1위 금메달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힌트 있을까요? 네. 네. 그 목소리 배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약간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 종목 안에 예.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예. 종목 안에 제가 답을 직접 답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예. 비슷한 목소리를 예. 사용하는 그 예. 직업의
들어간 힌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왜 예. 금메달인지 천천히 짚어볼까요? 예.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본업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차량 외장재, 차량 경량화 때문에 다양한 소재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고장력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탄소 섬유, 그다음에 유리 섬유를 통해서 이런 차량 경량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품을 일단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접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어떤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차량 경량화 또는 외장재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배터리 모듈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밑에 바닥에 전체 케이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터리 더 큰 케이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직접 현재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왜 이 업체를 탑으로 했느냐? 현대차에서는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이 업체가 2022년 R&D 협력사 우수상을 수상을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차체하고 배터리 케이스가 일체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언더바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대차가 차체하고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그 바디 부분을 일체화시키는 것들을 해야지 케이스 따로 밑에 바닥재 따로 이거 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요거를 현재 성우 하이텍에서는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품들 외장 하우징 그 케이스라든가 부자재 관련된 부분으로서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셀투바디 수혜 전략에 대한 큰 그림들이죠. 프레임 바디까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혜주 가능성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덩치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외장재나 내외장재 이런 것들은 현대차 바로 옆에서 30분 내에서 1시간 내로 항시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굉장히 협업 관계도 있고 거의 파견도 나와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우 하이텍도 현대차가 하는 곳은 어째요? 거의 지구 끝까지로 다 쫓아가서 다 공장을 차리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뭐 중국, 러시아는 좀 고전을 좀 하고 있지만은 인도 공장, 그다음에 미국 공장, 어떤 그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성장력들이 약간 돋보이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 종목으로서 성우 하이텍을 꼽았던 것은 현대차 그룹의 셀투바디 도입에 따른 최고의 수혜주. 그래서 배터리 팩을 현재 용구에서 납품을 했는데 채택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독점은 아니겠지만은 물량을 상당 부분 많이 공급을 좀 해주면서 새롭게 이제 전기차의 뉴페이스로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기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언급을 좀 드릴 수도 있고 지금 제가 2차 전지를 굉장히 여러 개 강조를 했는데 그중에 엑스기스만 뽑아서 최근에 계속해서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2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보시려면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금메달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앞서서 현대차 1차 지정, 2차 지정 말씀해 주셨을 때 2차 지정에서 살짝 이 이름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예. 방송을 열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캐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종목명 정확하게 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 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배터리 모듈과 팩, 하우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셀, 모듈, 팩, 하우징 이렇게 상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바이오주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도 함께 취해보시고요.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는 대화제약 꼽아주셨습니다. 특히 유방암, 항암제 관련한 소식까지 더불어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